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길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감미로운 클래식의 선율은 어느 계절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물론 뭐 사계절 다 우리를 매혹시킵니다만은 이 한여름밤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듣는 한국의 클래식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듭니다. 오늘 음악가 한 분 초대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지휘자 마에스트라라고 하죠. 숙명여대 관현악과 교수이시고 과천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김경희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은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고 그런데 아름다우시기까지 하십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예. 여하튼 고맙습니다. 네, 지휘자의 어떤 네. 이 조건이라 그럴까, 뭐 지휘자가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휘자라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해서 다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통치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직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그게 뭐 엄청난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보통 연습 한번 하시려고 할 때 공연을 앞두고 말이죠. 어느 정도 하시게 되나요? 큰 공연은? 큰 공연은 연습 횟수가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요. 네. 평균적으로 한 4번 정도 연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니까요. 다들.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지휘자의 곡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주로 연습 중에 하게 되나요? 네. 대부분 지휘자가 가진 음악을 단원들을 통해서 표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의 그 음악이 거의 99% 차지하죠. 예. 그러면 같은 곡이라도 매번 보실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시고 해석이 다르시고 그러세요? 해석이 완전히 틀리진 않겠지만요. 나이가 들면서 또 달라지는 것도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연습할 때 지휘자와 단원들, 뭐 많은 연주자들이 계시지만은 주로 이 지도를 하시나요? 연주하는 걸 보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연습 환경이. 리허설이라는 것이 예. 그 지휘자마다 다 틀리죠. 네. 틀리지만 연주를 처음에 다 듣고 판단해서 하나하나씩 따져가고 또 고쳐나가는 지휘자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계속 수정해가는 지휘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단원들이 다 협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객원 지휘자로 가시면 다 초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지휘 안에 다 잘 들어옵니까? 저도 기업을 경영자를 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그거는 누구나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지휘자들이 한 4번의 연주 연습 날짜를 주어지면 보통 4번 정도 주는 4번 정도, 그러니까 연주 날까지요. 그렇게 되면 제일 첫날이 가장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첫날에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저의 캐릭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관을 그분들에게 첫날 이렇게 선보여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엑기스적인 그런 모습과 음악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허설을 어느 날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어느 날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한 것을 내 머릿속에서 대충 그려서 단원들에게 하나하나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 방법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단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압축적인 훈련 같은데 말이죠.
인원이 막 70명, 80명쯤 되고 그럴 텐데 네. 그분들을 네 번의 기회로 그게 충분히 지휘자의 색깔과 해석이 표현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것이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음악을 내 음악으로 다 소화시켜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음악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죠. 국내 이 마에스트라, 이 여성 지휘자는 교수님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뒤를 잇는 후배들이 좀 몇 있습니까? 네, 지금 남자 지휘자들이 그동안 많았지만 네. 지금은 여자 지휘자들이 콩쿨에서 굉장히 입상을 많이 하면서 여자 지휘자들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네 사람 정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 중에서 이렇게 등만 보이는 직업을 왜 선택하셨어요? 제가 지휘자는 등 보이는 직업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떨린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떤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얼핏 들으면 저 사람 참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뒷모습만 보이니까 항상 보던 사람들만 보고 하니까 들 떨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농담이기도 하지만 지휘자는 한 비트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을 사서 내 음악을 네.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테크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휘자도요. 그 지휘자의 꿈을 가지신 때가 궁금합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지휘자가 되시고자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지휘를 몰랐을 때는 국민 초등학교라고 하죠. 지금 초등학교 때 애국가 지휘를 선생님이 한번 시키셨어요. 전교생 앞에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음악적으로 조금 이제 노래도 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키신 것 같은데 지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어렴풋이 지나갔는데 중학교 시절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그 학교 안에 기악부가 있었는데 기악부의 반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휘를 맡게 됐어요. 선생님이 오호. 때로 안 계실 때. 네. 그러면서 지휘에 대해서 조금씩 익히기도 하고 또 이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